계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계엄의 당일 사실은 우리가 뭐 추경호 여자 추미애 추경호 원내대표 남자 추미애 남자 추미애 여자 추경호가 추미애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남자 추미애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금 26일 출석이 요구되었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떴나 봐요.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진행한 것 같은데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 소환의 대상으로는 뭐 보는 게 맞겠죠? 당연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키예요. 그날 한동훈 대표가 가장 먼저 그 잘못된 겁니다. 계엄은 잘못된 거고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하고 바로 그 의원들 데리고 그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사실 그 순간부터는 대표는 큰 방향을 정하고 원내대표가 이제 밑에서 야전사령관으로서 다 빨리 모아서 그럼 들어가서 우리 모두 계엄 해제 요구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야전사령관은 위에 큰 틀에 그 합참의장이 딱 방향 잡고 이제 합시다 하는데 야전사령관이 말이죠. 나는 내 방에 그냥 있으면서 일단 중진 의원들 연석회의부터 뭐 해야 되겠다느니 여기서부터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체계적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 그걸 본인이 했건 누군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건 이거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죠. 이것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여기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진술이 나오는지 또 경찰이 그 진술을 넘어 경찰이 어떻게 이제 팩트를 이른바 찾아내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전국이 요동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첨언을 하자면은 개업 날 그날 밤에 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동. 에서 이제 이 당의 운명이 갈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좋은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동훈 대표는 맨 처음에 당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계엄이 나면서 한동훈 대표는 당사에 출근하면서 이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국회 본청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에 있던 사람이 국회 본청을 향해 간 거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인은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국회의원들한테는 본청에 있는 게 아니라 당사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갈림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 당의 운명에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원내대표실에서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하고 한동훈 대표는 액션을 취하면서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랐으면은 우리 당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습니다. 18명으로 겨우 이제 어떤 체면 치레만 한 것인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말 숫자도 18인지 그 중간에 공이 들어갔어야죠. 그 중간에 공이 그죠? 18이 아니라 108이 들어갔어야죠. 108이 들어가서 한 목소리로 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님 하면서 우린 반대합니다. 딱 했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18명조차도 안 들어갔다면 이미 저는 진짜 그럼 이 당은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고 존재 가치가 없는 당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18명을 한 대표가 있고 저는 그날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저도 집에서 졸다가 긴급 담화가 있다고 이렇게 보다가 망치로 한 방 얻어 맞았거든요. 계엄선 그 순간 딥페이크가 들어온 거 아니냐. 내가 아는 대통령이 저럴 수가 없다고 해서 근데 완전 그 다음부터 이제 밑에 보니까 근데 자막이 뜨니까 현타 오잖아요. 아니 이게 맞네? 현실이야? 완전히 제가 그냥 아노미가 돼 있는데 아니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뒤에 그렇게 완전히 제가 그냥 제 존재가 붕괴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에 딱 뉴스가 하나 뜨는데 한동훈 딱 열고 대통령 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이 순간 굉장히 뭔가 확 하고 마음에 놓여요. 엄청 놓여요. 많은 국민한테 그 순간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떴다는 점.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게 조국이나 이재명은 훨씬 뒤에 하고 한동훈 대표 가장 분명하게 했다는 점. 이거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일단 안도를 한 것이 저는 굉장히 그날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상황이 온 것도 굉장히 지금 어쨌든 우리가 뭐 계엄, 뭐 탄핵 이거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지금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그 대통령실 또 대통령의 상황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오늘 헌법재판소 입장 표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소환이 이번에 4번 정도 요청이 있었는데도 다 그냥 거절을 했고 그리고 탄핵 심판 서류를 줘도 안 받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탄핵 심판 서류는 20일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에 변론 준비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 오늘 오후에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행동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뭐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또 혹은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이니 뭐 지켜보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뭐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통령이란 직 자체가 헌법의 뭐 최후의 수호자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냥 이번 재판에 빨리 최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인께서 뭐 나는 내란이 아니었다, 뭐 계엄은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저나 용산에 계시면서 네.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해봤자 국민 여론만 안 좋아지고 본인에게 더 불리해질 뿐입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다 받아들였거든요. 네. 송달할 때 다 그날 혹은 그 다음날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변론을 하실 게 있으시면은 지금 뭐 석동현 변호사 포함해가지고 많이들 선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뭐 네. 변호인 선임에 뭐 난항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무죄임을 자기가 죄가 없음을 어쩔 수 없음을 잘 항변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이시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재판 지연시키고 뭐 2심, 3심 피해가고 법 꾸라지고 범법자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덧붙여서 네. 탄핵 관련돼 가지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보면은 이재명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논리를 펼치면서 지금 하는 행태가 네. 이재명한테 이 나라를 갖다 바치는 행위들을 지금 매일매일 연달아서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네. 그런 정당이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법을 준수하는 정당이다. 반성도 할 줄 알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정당이지 민주당처럼 저런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좀 제대로 보여주는 게 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남은 기회이기 때문에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저 정말 맞는 말이고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이 점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좀 스피커가 좀 분명해야 돼요. 이 언론이 말이죠. 이 우리 윤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쪽도 그렇고 이 재판과 심판을 지연하는 이 행위 네. 이것은 저희 언론이 준엄하게 객관적으로 계속 이제 꼬집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다 어느 쪽도 다 비판하실 당연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는 가장 가증스러운 거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저 대통령 보고 재판 지연한다고 꼼수 부린다. 이거는 저는 조두순이 지금 저 갑자기 무슨 여성 인권 보호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 타박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우리 김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저 뭐지? 마찬가지죠. 결국 저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저 뭐냐 이재명처럼 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냥 이제 행동으로 네. 난 이재명과 다르다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한마디로 일단은 지금 현재 전국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지금 탄핵 그 심판 어떻게든 빨리 하겠다고 무슨 저 한덕수 총리 그냥 마구 저렇게 지금 조리돌림을 하고 앉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저 뭐냐 헌재 보고는 신속하게 하라. 그래서 그런지 지금 헌재가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등식으로 법원도 저렇게 해야 돼요. 법원도. 법원은 왜 저렇게 안 하는지 그렇죠. 궁금해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거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연히 좀 전에 이제 우리 저 뭐냐 그 우리 김 대변인께서 대통령 그러시는 거 이제 문제 잘 지적하셨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도 다 나왔어요. 네. 자 우선 이재명 한번 봅시다. 자 불법 대법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는데 지난 7월이에요. 거의 반년 전에 수원지법에서 하는데 이거를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지연 작전이죠.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기각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다시 또 법원에 재판부 바꿔달라고 또 요청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다 이게 뭡니까? 신진우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재판 그 보는 분인데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이화영 그거 저 뭐냐 유죄 때렸으니까 자기 안 된다. 제가 이화영이랑 공범물까지 아예 자백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무슨 공범이건 뭐고 자기가 떳떳하면 건 누구한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부터가 벌써 스스로가 재발이 저리다. 아, 뜨거.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에 지금 반년 전에 이미 기소됐어요. 근데 지금 공판 준비기일만 4차례 열었지 지금 재판은 시작도 못했어. 왜?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 변호인들이요. 네. 기록을 못 봤다. 복사를 못했다.
아니 정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시험 날 아침에 선생님한테 가서 아유 진도까지 제가 공부 못했으니까 시험 날짜 바꿔주세요. 이런 짓거리를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진우 판사가 내가 판사 생활 중에 이런 사람들 처음 봤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 선거법 네. 1심에서 2심 가는 거 이게 제일 사실 무섭다 보니까 지금 뭡니까? 맨 처음에는 이사 가서 그 다음에는 뭐죠? 폐문 문 걸어 잠그고 자기가 지금 이런 짓 해놓고 어떻게 지금 세상에 헌재 보고 재판 지연 신속하게 하라고 할 수가 그거를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배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니 그죠? 제대로 배웠어요.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는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재명처럼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죠. 아니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성범죄로 보면 조두순급으로 해놓고 갑자기 여러분 성범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 지금 성희롱한 것 같은데 저 사람에 대한 재판은 직접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런 게 하는 거 뭐가 달라요? 정말 저는 이러면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은 네. 윤석열 대통령 보고 탄핵 심판 지연 어쩌고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야말로 가장 앞장서서 내 재판 빨리 좀 끝내서 우리 사법 리스크 해소하게 해달라. 난 떳떳하다. 이게 정답이지.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네. 떳떳하면 빨리 재판도 좀 받고 빨리 대선에 깔끔하게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서로 지금 좋아요 누르고 오라고 지금 독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탈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올라오고 있고 저는 이미 탈당했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10,000명 이상이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변인님께서도 지금 탈당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 또 당을 강적을 갖고 계시니까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탈당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올바른 목소리가 당에 전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당 많이들 탈당하셨는데 남아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대체적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목소리를 크게 내고 스피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광화문에 많이들 나가시는데 네. 국민의힘은 중도 보수 정당이지 극우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짠물만 남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탈당하지 마시고 당 내에서 질책하시고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그나마 당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나와서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안 들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집안에서 자식이나 부모님들이 혼내면은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그래도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만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너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은 사실 반발만 생기고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오히려 입당하셔가지고 국민의힘 새로 더 바뀔 수 있도록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은 절대 하지 마시고 당을 위해서 많이 희생해 주시고 좋은 목소리 많이 내주십시오. 저도 당직은 다 버렸지만 저도 네. 탈당은 안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정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다시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양날개가 같이 펼쳐져야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버리지 마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던데 네. 이 국민의힘 우리나라는 우파 정당이 오히려 중도 포괄성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 좌파 쪽은 항상 민주당 옆에 또 극좌 정당이 더 있어요. 그리고 네. 그 극좌 정당이 일정한 의석을 가집니다. 진보당이나 노동당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친북 이석기당 같은 당이 한 67석씩 갔잖아요. 그랬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은 오히려 극좌를 포괄 못 해요. 그러나 이 국민의힘 이 보수 공당은 극우부터 민주당에 아주 가까운 아주 그 중도 보수 세력까지 중도에서 극우까지를 오히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이 보수 공당입니다. 네. 그 점에서 이것은 90년도에 3당 합당이라는 걸로 해서 당시로는 그때 당시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김영삼도 빨갱이로 생각했어요. 근데 김영삼 같은 사람을 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 세력이 하나회도 척결하고 광주 5.18을 국경일로 지정한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아니, 사실은 김영삼 정권이 했어요. 멀리 갈 필요 네.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이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은 사람도 포용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한 포용성과 유연성이 있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탈당이나 분당이나 이런 것은 답이 아닌 거고 어떻게 하면 더 중도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호소력.
보편적인 어떤 그 그러니까 정당성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쟁취하는데 다 나서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은 우리 대변인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 최근에 이제 친한계 어쨌든 뭐 탈당을 하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실 거고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당 내에서는 원 외에는 우리 지금 대변인님이 계시지만 네. 또 원 내에는 친한계 의원님도 아직 계시고요. 네. 최근 보니까 박정훈 의원님은 자기 목소리를 굉장히 좀 강하고 세게 잘 내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 뭐 은따니 왕따니 뭐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네. 지금 어떠신지도 좀 궁금해요. 어때요? 좀 얘기를 들리는 게 있나요? 사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큰 활동을 하기가 힘들죠. 지금 탄핵에 반대한 이제 85명이 스크럼을 짜서 그때 또 대표가 관두기 그 탄핵 표결이 있었던 날 네. 그 의총장에서 있었던 녹취가 또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좀 가관이더라고요, 진짜. 네, 대표한테 할 수 있는 그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도 활동하거나 목소리가 내기가 힘듭니다. 그게 사실이라서 지금은 뭐 특별히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나 목소리를 내는 거는 사실 거의 없는 상태고 다만 이제 원에 저도 이제 뭐 원의 당협위원장이었지만 얼마 전에 관두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요 근래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게 저는 저희 당을 보면서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탄핵이 가결되고 그 다음에 반성하는 목소리보다 광화문으로 가자. 그 다음에 대표가 사퇴했었을 때 그때 약간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과연 어느 당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우리 당이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픈 안타깝습니다. 지점이고 안타까운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댓글 올라오는 거 쭉 보니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뭐 페이스북을 쓰신 게 있나 봐요. 그게 좀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들 계속 올라오시는데 혹시 어떤 얘기인지 좀 감이 잡히는 게 있으세요? 예. 아니 뭐 사퇴를 대변인직과 이제 노원구를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네. 그러니까 제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입장 같은 거를 이제 좀 밝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때 이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대변인단들 중에서도 뭐 유명한 스피커들도 있고 활동 많이 한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뭐 국회나 아니면 당사에서 이런저런 업무를 많이 받지 뭐 네.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이제 제가 뭐 목소리를 내면서 관두는 게 이 당에 조금이나마 변화와 쇄신의 울림이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썼고 그런 거를 이제 진심을 담아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예, 좋아요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못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요 방송 끝나면 뉴스엔진 커뮤니티에 저희가 카드뉴스로 우리 대변인님이 쓰셨던 그 글을 저희가 캡처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이 4시 54분 라이브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우리 기자님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해 주시고 또 대변인님도 인사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특히 이제 이 보수 공당의 경우에 이 분당 이 사태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뭐 찍고 받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 안에서 약간이 결론을 내야지 지금 제3당 특히 보수 정당에서 갈라져서 뭐 중도 보수 뭐 이래 갖고서 지금 살 길은 없다시피 해요. 성공이 쉽지 중요한 건 않은 거의 것 같아요.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저쪽은 지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8년 전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처절한 실패로 끝난 게 한 1번이고 2번은 8년 전에 민주당보다도 더 극악한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뭐 나치 수준의 지금 그 이재명 민주당이 돼 있기 네. 때문에 그 당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분당이나 탈당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답이 아니다. 결국은 이 공당이기 때문에 네. 보수 공당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여기는 지금 우리 김 전 대변인 같은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비롯해서 또 한동훈 전 대표 제가 듣기로는 네. 이달 말까지는 어쨌든 바로 아까 김 전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지금 목소리를 낼 때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로키로 어떤 성찰의 시간을 갖는데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접해 보니까 뭐 이게 좀 본인은 아주 보니까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뭐 한동훈 대표 얘기하시는 누구는 또 거죠?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조금 좀 마음에 상처 입은 거 아니냐 하는데 보니까 회복력도 굉장히 강하고 아주 씩씩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마음에 놓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조금 이제 쉬면서 좀 약간 좀 크게 보고 해서 어떻게 하면 당과 나라를 살릴 것인지 잘 구상을 해서 새해에 네. 또 멋지게 컴백을 하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우, 네. 대표님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래요. 참고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추스리 저는 이제 위로를 한다고 한 건데 네. 저희가 안 좋은 일 당하셨는데 잘 추스리고 하셨는데 제가 뭐 추스릴 게 지금 있겠어. 제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역시 얘기가 멘탈가.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제 마음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저보다는 이제 대표 안부를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대표 사퇴하신 날 뭐 같이 한 장소에 있었고 뭐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했는데 저희들이 드린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뭐 대표님 뭐 특별히 뭐 활동하지 마시고 한동안 좀 쉬셔라.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퇴할 때까지 근 1년을 쉬지 않고 정치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해왔던 정치 경력을 가지고 1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반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거의 10년짜리 그렇네. 경험을 1년 안에 다 했거든요. 네, 선거도 세 번 압축 했어. 성장. 네, 압축 성장. 대한민국처럼 압축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소진됐었고 너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동안은 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드렸고 그다음 대표도 동의하셨고 그래서 대표가 쉬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건강하게 잘 계신다는 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하나 우스갯소리 비슷한 건데 좋습니다. 그 보통 이제 윤 대통령 마음을 윤심이라 그러고 네. 이재명 대표 마음을 명심이라 그러는데 네. 한 대표 마음을 한심 하니까 약간 이게 뭐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혹여 좀 다르게 들릴 수 있잖아요. 한심. 그렇죠. 그 생각해보니까 동심, 훈심 요건 좋은 것 같아요. 훈심 괜찮네. 동심은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그리고 동심인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훈심은 따뜻한 마음. 그래서 동심이나 훈심으로 앞으로 가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훈훈합니다. 네, 네. 역시 장명은 우리 기자님이 전문 분야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뭐 윤심에 달렸다, 네. 뭐 명심에 달렸다. 근데 여기는 한심에 달렸다.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동심에 달렸다. 아니면 훈심에 달렸다. 좋을 것 같아요. 훈심, 네. 훈훈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우 지금 좋습니다. 훈심 굿, 뭐 이렇게. 훈심으로 되게 가네. 훈심으로 훈심 가면 되겠다. 대동단결. 훈심. 네, 훈심 좋다. 네. 동심도 좋지만 훈심에 밀리고 있어요. 역시 이건 뭐냐. 네. 날씨 탓도 있지만 우리 국민이 네. 따스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따스한 리더십. 훈훈한 역시. 리더십. 네. 역시 논평은 1인자예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스엔진 4시 라이브까지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최근에 그 6시부터는 오늘 했던 방송들 쭉 이어서 하이라이트 방송으로 계속해서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는 아니지만 함께 댓글로 소통하면서 즐기시는 시간 6시부터 오늘 방송 제가 4개 했거든요. 10시부터 10시 반, 2시, 4시까지 했던 방송들 한번 리뷰 다시 해주시고요. 또 내일 방송도 잠깐 제가 예고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는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는 문제는 돈이야 준비되어 있고요. 또 오후 2시에는 김형주 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하는 스킨 인더 게임 공짜는 없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정정당당 김종혁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시부터 내일 오전 11시까지 다시 한번 정주행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